네, 한 주의 첫 거래일 외국인의 3조 원대 순매수로 코스피는 2,730선, 코스닥은 870선 회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은 또 빠르게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박자를 타야 하는 걸까요? 이 맛에 산다 임종욱의 돌파 트리거에서 함께 매매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거래일이니까 수익률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리기판 테마의 기세 유지되는 가운데 필옵틱스가 285%의 수익률로 1위 자리 지키고 있고요. 재룡전기가 지난주 목요일 또 신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211%의 오름폭 연출 중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 또 새롭게 등장한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풍산이 42,000원대 가지고 오셨는데 구립가 급등 랠리 탑승하면서 50일째 신고가 경신한 가운데 84%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겸손한 듯 안 겸손한 종목들 쏙쏙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시장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대표님, 휴장이 아쉬워일 뻔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훈풍을 이어받은 모습이었어요. 반도체 스톱이 좀 강한 세를 보였지만 또 상승을 즐기기에는 윗꼬리에 좀 음봉으로 돌아선 종목들도 보였거든요. 네.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반도체 시간은 계속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생태계 안에서 실적이 지속적으로 호전될 수 있는 기업들을 눌림목 혹은 바닥권에서 공략한다면 시장을 압도적으로 이길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고, 이 반도체 소부 장내 겸손한 종목은 임종욱의 돌파 트리거를 통해서 제가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본방사수는 필수입니다. 네, 반도체 주도 장세는 이어질 거기에 눌림목을 잘 공략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제도 반도체를 좀 잡아봤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다시 한번 엔비디아가 급등,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빨간불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투심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 계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예, 반도체주 투심은요, 긍정적으로 계속 이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주 투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일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연동돼서 K 반도체 핵심 기업들의 역할이 대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AI 혁명으로 인해서 HBM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HBM 가격 강세는 당분간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BM 같은 경우에는 공정 난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높은 수율을 기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HBM 쇼티지 현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HBM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래서 공급자 우위 시장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예상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D램 시장 내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 20% 살짝 상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2025년 정도 되면은 전체 D램 시장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HBM 판매 단가는 내년에도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고부가가치 반도체 시장 성장 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눌림목에서 공략한다면 시장을 압도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현재 시점에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D램 시장 내 HBM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집중해 주셨는데 사실 관련주 좀 보기에는 HBM이 좀 대장이었기에 또 이걸 다시 볼까 아니면 상대적으로 덜 오른 레거시나 좀 셋업주를 볼까 좀 고민이 되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아웃퍼폼할 수 있을까요? HBM 및 레거시 시장 동반 성장 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반도체 후공정 그 생태계 쪽에서 맹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객사의 가동률이 이제 상승할 때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TFE라는 기업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TFE는 현재 위치가 겸손합니다. 상승 추세 눌림목 자리에서 양봉이 오늘 발생이 된 그런 상황인데, 상승 추세 눌림목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사는 보드, 소켓, 체인지, 오버, 키트 등 다양한 그 테스트 관련 부품을 종합적으로 이제 턴키로 공급을 할 수 있는 희소성 있는 스토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용 테스트 소켓 핵심 부품사로서 급부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DR5 그리고 HBM 침투율 상승과 함께 테스트 공정에 대한 중요성은 부각될 수밖에 없고요. 비메모리양 매출 비중도 이제 지속적으로 확대됨으로써 한 2025년 정도 되면은 전체 매출에서 이제 비메모리양 매출 비중이 50%대까지 침투하는 모습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제로금리 전환 사채로 300억을 조달했기 때문에 이 돈을 갖고
있고 생산 능력 확대 프로젝트가 가동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자금 조달을 이미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 리스크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향 러버 소켓 부품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차트를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눌려있진 않더라고요. 예. 대표님이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을 많이 네. 좋아하시는데 그래도 살짝의 눌림목 공략인 것 같은데 네. 1차 목표가 어디까지 보시나요? 상승 추세 눌림목 종목으로서 손색이 없고요. 동사의 1차 목표가는 뭐 43,500원 정도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론적인 목표가는 훨씬 높게 설정을 하셔도 되는 종목이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볍게 치고 빠질 분들은 1차 목표가 43,500원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가 예상을 뒤엎고 하락할 경우 리스크를 컨트롤, 리스크를 통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비중 축소 기준 가격을 37,300원 정도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6%의 상승을 보인 TFE 목표가 43,500원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이 오는 27일 개청합니다.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과의 역할 부담 기대되고 있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우주항공청 개청 이벤트가 과연 우주항공 테마주 투심 개선의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할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우주 기술 로드맵 등 그 우주 관련 정책이 시차를 두고 이제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에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정책 수혜주로 분류될 만한 명분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우주항공 기업들의 매출액은 전 세계 우주항공 시장 규모의 1% 미만인데 지금 민간 주도의 우주항공 시장 산업 사업 육성 프로젝트가 가동이 된다면은 글로벌 시장 내 좀 나름대로 이제 점유율을 점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 정책 잘 체크해서 이벤트 매매로도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중 겸손한 종목 하나 짚어주시죠. 예, 우주항공 테마주 중에서 현재 그 바닥권에서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종목은 바로 캔코아 에어로 스페이스입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 방산 우주 분야에서 맹하라고 하고 있는 탑티어급 기업들이 이제 고객사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보잉, 에어버스, 로이히드 마틴 같은 기업들과 성장 이슈를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를 자랑하는 기업입니다. 작년에 매출액 900억대 클럽에 가입을 했고 올해 잘하면 연매출 1000억대 클럽에도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국들이 방산 예산을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증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동돼서 동사의 방산 사업 수주 확대 이슈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 투자 및 운영 자금을 넉넉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 리스크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기업이고 시설 투자를 통한 생산 능력 확대 이슈도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넉넉한 잔고를 바탕으로 네. 수주 확대가 예상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목표가 어디까지 볼까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바닥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핵심 지지선 근처에서 저가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손절 리스크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기업입니다만 그래도 손절가는 제가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손절가 1,900원 정도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실 분들은 목표가 13,000원 정도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000원을 돌파하고 안착에 성공하면은 목표 주가를 그때 가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한국판 나사 개청 수혜주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1,900원 기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